지금 북한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삐라를 살포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북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지시까지 내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전형적인 북한의 엄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엄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뭘 하느냐?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하겠다.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이와 관련 방송으로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과 관련돼서 이미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폭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자, 예전부터 뭐 했습니까? 이미 동해선의 선로 침몰을 뽑았고요. 더 나아가 개성공단 경의선의 철교 상판도 뜯었습니다. 즉 북한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이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실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요새화를 선언하며 남북의 완전 단절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은 이미 계획하에서 이러한 남남 갈등 조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뭐 했다? 우리 뭐 할 거야? 우리 뭐 갖고 있다? 무섭지?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북한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북한의 말도 안 되는 남남 갈등 조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다르게 대응하면 되겠죠. 자, 문재인 정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북한 도발과 관련돼서 실제 찍소리 못했잖아요. 미사일을 두고도 불상, 미상, 발사체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을 향해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방부가 어떻게 표명하고 있습니까? 국민 안전을 위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발된 선조치 후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더 문제다. 즉 북한의 김정은의 내로남불을 꽂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북로남불이죠. 북한은 이미 우리한테 10년간 10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으며 올해만 들어 28번째 쓰레기 오물풍선을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런 북한을 향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뭐 했어요? 우리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북한이 끊겠다던 육로 우리 돈 1,800억 들었고요. 이걸 유지보수하는데 무려 34억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북한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쇼,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한반도 평화쇼가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김정은의 꼼수에 넘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답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북한이 원하는 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전술 전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을 내려놓고 있다고요. 어떤 답? 이 무인기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야. 이 무인기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낸 거야 라고 지금 이들은 이미 답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이 북한의 머리 위로 올라간 무인기와 관련돼서 어떤 가능성이 점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북한의 자작극이냐, 아니면 우리 군이냐, 아니면 민간단체냐.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능성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답을 내려놓고 있다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여정이가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고요. 자, 이미 얘네들은 답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무인기 변명이 안 통해 한국군을 향해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답을 내려놓은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네, 이것은
반드시 한국이 보낸 거야.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보낸 거야. 라는 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답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북한한테 오히려 물음표를 건네며 알아맞혀보세요 김정은 씨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우린 뭘 봐야 된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봐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는 거예요? 실제 그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안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북한이 지금 응줄이 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 그거 니들이 보낸 거 맞아. 심지어는 무인기 핑계대지만 니들이 보낸 거 맞아 라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옛 속담에 이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구린 사람이 더 발버둥 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리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좀 더 점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물증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군이 보냈다는 거 관련돼 가지고 아니라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실제 북한이 공개했던 그 무인기를 보니까 3D 프린터 사출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날개는 후테익 형상으로 유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날개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날개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이 공개했던 무인기 날개는요, 굉장히 짧은 반면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무인기 날개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무인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촬영 장비를 보더라도 한국군의 무인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나아가서 지금 이게 뭐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까?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무인기는요, 3D 프린터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무인기는요, 실제 굉장히 좋은 자재를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공개했던 그 무인기는 3D 프린터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간색 글자인데요, 이게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시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주장에 따르면 평양 상공 위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은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사진만 공개하고 있습니까? 요 사진 하나 꼴랑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면은 이 무인기가 어디서도 보여야 될까요? 평양뿐만이 아니라 전방에서도 보여야죠. 전방에서도. 왜냐? 무인기가 갑자기 돌아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기가 투명해졌다 갑자기 나타날 것도 아니잖아요. 순간 이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우리가 보냈다라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평양 위가 아니라 실제 전방에서 포착된 무인기를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근거는 일절 언급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자작극이 더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북한의 자작극이 점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그 대북전단 내용이 평소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민간단체, 즉 대북단체들이 보낸 게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대북전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공개했던 그 대북전단은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용이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 써있고, 김정은이 스위스 명품 시계 1,500만원짜리 차고 있는 사진이랑 딸내미 김주혜가 250만원짜리 코트 입고 있는 사진, 요런 걸 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대북 단체가 보냈던 전단지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완전 달라요.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은요,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 네? 어떠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자, 심지어 내용도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더 자극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정은이가 너무 멀쩡한 사진이야. 정은이가 너무 멀쩡한 사진입니다. 왜냐? 실제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은 정은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대북전단, 북한이 공개했던 대북전단의 내용과 사진을 봤을 때 이건 우리 대북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래서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점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와 관련돼서 광명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북한이 자신들이 이런 일을 벌임에 돼 있어서 하나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일지도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벌일까?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조금 있을 미 대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인기와 관련돼서도 북한이 뭐라 말하냐? 난데없이 미국을 언급합니다. 무인기 사건 주범은 한국이면서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웃긴 겁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냈다면서요. 한국이 보냈다면서요. 근데 한국이 보낸 무인기를 미국이 왜 책임집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무인기 사건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언급하면서 뭐 해달라고? 미국 행님들을 위해서 한 푼만 줍쇼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요새화를 선언하는 과정 속에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유엔사에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유엔사에다가 제가 실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미국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김정은이 유엔에다가 허락받고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김정은이 미국에다 전화받고 이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한 푼 줍쇼. 근데 그 한 푼 줍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까? 무인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즉 북한이 지금 이런 무인기와 관련돼 가지고 왜 대대적으로 노발대발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즉 뭐 하겠습니까? 이번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 자신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김정은 씨는 그러니까요. 괜히 이렇게 노력을 하지 말고요.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은희 씨는 깡통 차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에 부안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MBC죠. 자,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MBC 보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MBC가 뭐라고 썼다고요?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그에 따라 도발을 감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워딩을 쓰고 있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MBC가 또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 우발적 충동 상황을 관리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현안이 뭔가 우발적으로 벌어질 것처럼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사 충돌이라는 건요. 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적이고 김정은도 나름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 심지어는 우발적 충돌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보도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완전히 팩트를 왜곡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남북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직접 얘기할 별도의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간 군사 한라인이 끊기다 보니까 대외 성명 같은 공개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양보하는 모습은 굴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대강 대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후에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한라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화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위기 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지금은 확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유로는 MBC 보도를 들어보셨지만 지금 MBC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한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MBC 기자 여러분, 한라인은요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단절이 됐어요. 네, 2020년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쇼가 끝난 직후 이미 그때부터 한 라인이 단절됐다고요. 자, 무엇보다 그 한 라인을 우리가 단절했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다. 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은이는 원래 이런 애라고요. 네? 무엇보다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군사합의 위반을 3,600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10년간 10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오물풍선을 28차례나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MBC가 이와 관련 문제를 삼는다라면 실제 북한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는지 먼저 알려주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벌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한 채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사안이 아니에요. 안보적인 사안입니다. 안보적인 사안은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예요. 이거마저도 민주당과 똑같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나라와 국민들한테 죄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제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거 전해드렸죠. MBC가 북한의 열병식은 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국군의 행사와 관련돼서는 군사정권이 방불한다 라는 보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랑 저랑 열심히 MBC와 관련된 방송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게 수면 위까지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감에 출석한 MBC 관련자한테 이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MBC 이사장이에요. 권태선 이사장.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 국민의힘 박충구 의원이 물어보고 권태선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변명을 늘었는지 지적 한번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릴게요. PPT 보여주세요. MBC가 지난 2020년에 북한 열병식이 밤축제로 꾸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거의 매일같이 우리를 도발하고 핵무력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력 시위를 밤축제라고 표현했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공영방송이 할 보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양보해서 MBC의 잣대가 많이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대해서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강군,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에 뿌듯한 자부심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함,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가슴에다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사장님, 이걸 시청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의 열병식은 좋은 거고 대한민국의 국군의 시가행진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이 저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까 그 먼저 말한 2020년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이라는 그 말 뒤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것을 축제 형식으로 꾸며서 내부의 그런 그 결속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축제 형식을 한 거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그 지금 한국 열병식은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됐어요. 됐어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들으세요. 네. 저기 지금 자, 여러분 지금 MBC 이사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MBC가 북한 열병식과 관련돼서 밤축제라고 보도한 거 관련돼가지고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 뒤에는
이 북한과 관련된 의도가 설명이 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보도를요, 봤어요. 제가 이걸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권태선 MBC 이사장이 말했던 그 내용은 과연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꼴랑 한 줄 들어가 있어요. 한 줄, 한 문장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평소와 다른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북한의 열병식을 비판하는 워딩입니까? 그냥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한 열병식을 어떻게 포장해줬냐? 읽어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을 격려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건위기가 극복돼 사랑하는 남녘동포와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남측을 위로하고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남긴 겁니다. 아주 찬양을 하네. 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보였대요. 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가운데서도 남녘동포 손을 맞잡기를 기원한대요. 북한이 우리 국민을 피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했대요. 이게 지금 MBC 보도였다고요. 근데 이걸 어제 국감장에서 쉴드를 쳐준다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이걸 문제로 삼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자,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이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북한의 열병식을 뭡니까? 새로운 형식으로 추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돼서 새로운 형식으로 추구했다고 보도할 거면요, 윤석열 정부 시간 기준도 새로운 형식이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당신들은 어떤 프레임씌웠습니까? 군사정권이란 프레임씌웠잖아요. 새로운 형식이라고 말 안 하고. 왜 북한의 열병식이 밤에 열릴 때는 새로운 형식이다 라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 시가행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군사정권이라는 프레임 씌우는 겁니까? 제발 작작들 좀 하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보적인 사안이에요. 안보적인 사안. 자, 저는 그래서 이쯤 되면요, MBC는요 굳이 고생 스려가지고 앵커분들 섭외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섭외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분 모시고 와, 이분. 네? 이분이 말하는 거나 MBC 보딩 워딩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이분 모셔다가 방송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북한에 관련된 방송을 해주는 그런 MBC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발 MBC는요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MBC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높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MBC가 뭘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사기업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다고요. 민간 기업이면 말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MBC와 관련된 정상화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방탄하기 위해 MBC 사장 하나 방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켜 놓았잖아요.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와 관련돼가지고 뭐까지 했어요? 마비까지 시키려고 했잖아요. 왜냐? 국회 몫에 3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딴지를 부리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재 마비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했었던 그 가처분 신청, 헌법선거 관련돼가지고 헌재가 헌재법 효력 정지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 당연히 MBC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MBC가 정상화됨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MBC 사장 하나 방탄해보겠다고 뭐를 마비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국가기관인, 그것도 최고 국가기관인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심의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사형제 폐지, 조력전음사 허용, 게임 사정 검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논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MBC 사장 하나 방탄해보겠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요 국민 없다고요. 민주당은요 국익 없다고요. 오로지 정쟁만 남아있다. 자신들의 출세길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스피커로 전략한 이런 MBC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초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여론전입니다. 지금은 여론전이에요. 민주당 좌파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여론은 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